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이프입니다.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이번에 파나소닉 S5 마크2 모델이 나온다고 하죠. 파나소닉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오토포커스가 훨씬 더 개선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위상차 방식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고, 이 위상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니나 캐논 카메라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즉 오토포커스가 엄청 좋다라는 거죠. 참고로 오늘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파나소닉 GH6고 1260mm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토포커스의 모든 걸 맡긴 채 오늘은 현재 파나소닉 오토포커스가 얼마나 불편한가에 대해서 제가 써본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워블링이라는 문제인데요. 파나소닉 오토포커스가 좋지 않은 이유가 이 오토포커스를 잡는 속도가 느리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오토포커스를 한번 잡았다가 그걸 다시 풀어진다거나 주변에 있는 배경이 일렁이는 효과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워블링, 외국에서는 펄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게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또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작으니까. 근데 이 PC 화면으로 보거나 아이패드나 큰 화면을 확대해서 볼 경우에는 뒤에 화면이 자글자글 거리는 게 보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요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오토포커스가 느리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워블링이 맨날 발생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맨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촬영하는 상황이 잘 정돈되어 있고 정적인 환경이라면 촬영하는데 워블링이 발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즉 너무 많이 빛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오토포커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좋다가 아니라 쓸만하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야외로 나왔을 때, 오늘은 이게 빛이 좀 그렇게 많지 않고 뒤쪽에 일렁이는 이런 환경이 없잖아요. 자, 봄이나 여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뒤쪽으로 나뭇잎이 무성하게 피어있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가 바람에 의해서 일렁거리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오토포커스가 나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배경을 잡아야 될지 컨트라스트를 잡는 계산 방식이 뭔가 잘못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수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뒤에 나무나 숲이 된 배경에서 오토포커스를 잡고 있는 게 제일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촬영할 때도 LCD로 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이 워블링이 발생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 연결했을 때, 데이터를 옮겼을 때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취미로 하는 분들은 큰 상관없는데, 이제 상업으로 하시는 분들, 1인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워블링을 보시면 좌절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을 찍을 때는 매뉴얼 포커스로 촬영을 하면 되긴 하거든요. 물론 피사체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에서. 근데 셀피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오토포커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뉴얼 포커스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저도 그래서 찾다가 저만의 오토포커스로 촬영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1:0 초점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얼굴 인식 기능을 키고요. 지금은 이제 거리가 멀어서 얼굴 인식과 1:0 초점이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상반신 촬영할 때는 꽤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촬영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토포커스에 이 민감도가 뭐냐면은 이 컨트라스트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포커스를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팅인 거거든요. 초점을 저기를 잡아야 여기를 잡아야 되나 연산을 할 수가 있고, 늦추면은 조금 더 연산을 늦게 해서 지금 물고 있는 오토포커스를 더 길게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로 세팅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오토포커스 속도를 세팅을 하는데, 요거는 민감도 다음으로 반응하는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오토포커스를 새로 찾았을 때 얼마나 빨리 변하나, 요걸 찾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냥 +3 정도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일단 요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촬영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오토포커스를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워블링이 조금 덜 발생한다, 저만의 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토포커스 기능만 빼두면 나머지 기능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파나소닉을 망설이는 분들, 아니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파나소닉의 매력입니다. 저도 그 소니랑 그리고 파나소닉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나소닉이 조금 더 기능이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런 키 기능 때문에 파나소닉을 쓰셔야 되는 분들, 매뉴얼 포커스를 촬영하시면 되시고, 오토포커스가 중요하신 분들은 캐논이나 소니로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파나소닉에서 새로운 오토포커스 시스템을 달고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출시된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출시 예정인 S5 같은 경우에는 스펙으로 봤을 때는 파나소닉 GH6보다는 분명히 아래 등급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 오토포커스가 또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토포커스를 놓고 촬영을 해봤는데 오블링이 얼마나 발생했나요?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나요? 지금 날씨가 흐리고 빛의 변화가 조금 적기 때문에 이 오블링이 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뭐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에 앉아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뭐 좀 거의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요건 또 제가 편집을 하면서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또 화면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적인 카메라 유튜버 그리고 상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취미로 이렇게 카메라에 대한 토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카메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그냥 다양하게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갈게요. 춥습니다.